죽을 죄를 졌습니다. 빨리 떡이나 가져오란께. 아이고 형님, 누님들, 저기 저 꼴 좀 보소. 천하를 호령한다던 중국 사신 놈이 지금 누구한테 절을 하고 있습니까? 영의정도 아니요, 장군도 아닙니다. 바로 떡 하나 주면 만사 오케이인 동네 바보 떡보한테 무릎을 꿇었단 말이요. 임금님도 벌벌 떨던 사신을 단방에 제압해버린 떡보의 비결이 뭔 줄 아시오? 공자 맹자 말씀 아니요, 바로 이 남산만 한 백굴의 하나였다는디. 도대체 어떻게 떡보의 뱃살이 조선을 구했는지 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안녕하세요. 야담 인생입니다. 바쁜 세상살이 옛 이야기 한 자락 들으시며 잠시 쉬어가세요. 앞으로 매회 더 재미있고 다양한 이야기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고 좋았던 점이나 아쉬운 점, 또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귀담아 듣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아따 성님들, 누님들, 그동안 별거 없으셨소? 우리 형님, 누님들은 밥심으로 사시는디 진지는 챙겨 드셨소? 요새 입맛 없다고 걸으시는 분들 많은디 그러면 안 된단께요. 나이 먹을수록 입맛이 없어도 꼬박꼬박 챙겨 드셔야요. 건강이 최고 아니겠소? 내가 요새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이야기를 주워 담고 다니는디 저기 옛날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 있었는디 그때는 숨도 크게 못 쉬고 벌벌 떨었단께라. 백성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힘든디 나라에서 큰 위기까지 닥치니께 집집마다 초상집 분위기였어라. 아니 도대체 뭔 일이 있었길래 그러냐고라. 말도 마소. 하늘 같은 중국 황제가 보낸 사신이 쳐들어왔는디 이놈이 사람이 아니라 아주 짐승이여 짐승. 조선 땅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러 왔다. 안 합니까? 임금님도 벌벌 떨고 대신들도 쥐 죽은 듯 조용하고 백성들은 담장 뒤에 숨어서 떨고만 있었단께. 그런디 말이여, 이 위기를 누가 구했겠습니까? 유식한 대학자, 무술이 뛰어난 장군, 아니여, 바로 떡만 밝히는 동네 바보 떡보가 나라를 구했단께. 자, 거두절미하고 저 조선 팔도를 뒤흔든 그날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저기 저 문 열리는 거 한번 보소. 저 멀리서부터 몰려오는 저 행렬 좀 보소. 어마어마한 규모제. 기가 질릴 지경이단께. 중국 명나라에서 사신이 왔다는디 이놈들 기세가 등등하다 못해.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제라. 맨 앞장선 놈들 좀 봐보소. 형형색색 비단 깃발을 들었는디 그 깃발이 얼마나 큰디. 한 장이
어른 키만 하단께. 아니 어른 키보다도 더 크제. 큰 장정이 팔을 쭉 뻗어도 닿지 않을 만큼 큰 깃발이여 천조상국이라고 쓰여 있는디 하늘의 나라, 위대한 나라라는 뜻이제. 아주 우리 조선을 깔보는 글기여. 구경하던 백성들은 오금이 저려가지고 담장 뒤에 숨어서 떨고 있제. 아이고 무서워라. 전쟁이 났나? 저게 다 사신 행렬이란 말이여? 우리 같은 백성들만 또 죽어나겠네. 아이들은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울고 있고, 엄마 무서워요. 저 나쁜 사람들 우리 잡아가요. 어린 것들이 벌벌 떨면서 울어대네. 노인네들은 지팡이를 짚고서 한숨을 푹푹 쉬고 계시제. 아이고 난세로다. 난세야. 우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꼴을 당하냐. 저것들이 오면 또 세금을 더 걷어갈 것 아니냐. 나라에서 우릴 지켜주기는 하냐. 양반들은 떡 하나 안 주고 일만 시킨다. 저 백성들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저 가운데 있단께. 저기 저 집채만 한 붉은 가마 보이시오? 세상의 가마가 어찌 저리 커단께. 저 안에 탄 놈이 누구냐? 바로 중국 황제가 보낸 사신인디. 성질 머리가 아주 고약하기로 소문난 놈입디다. 조선을 아주 깔보고 굿대가 이마에 붙은 놈이제. 이놈이 오는 길에 지나가는 마을마다 행패를 부렸다 안 합니까? 밥상이 마음에 안 든다고 뒤집어 엎고 백성들한테 몽둥이질을 시키고 아주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단께. 어느 마을에서는 닭을 잡아 바쳤는디 이런 깡마른 닭을 감히 나한테 바치냐 하고 소리를 질렀다 안 합니까? 사신 놈이 드디어 땅을 밟는디 생겨먹은 것부터가 아주 짐술보가 덕덕지 붙었채 눈은 찢어지고 위로 쫙 올라갔고 수염은 염소마냥 길러가지고 턱까지 축 늘어져 있단께. 입술은 얇아가지고 인정머리라곤 하나도 없어 보이제. 내리자마자 트집을 잡기 시작하는디 아주 가관이제라. 조선당은 왜 이리 좁으냐? 먼지는 왜 이리 많이 나느냐? 궁궐이 이따위냐? 중국에 비하면 오두막지 비로구나. 계속 뭐라고 짓거리네. 우리 임금님이 그래도 손님이라고 예의를 갖춰서 진수성찬을 차려내지 않았습니까? 상다리가 휘어진다는 말이 딱 이럴 때 쓰는 말이제라. 자, 형님, 누님들, 저 음식 좀 한번 보소. 이건 정말 입에 군침이 도는 진수성찬이단께. 저기 윤기가 잘잘 흐르는 갈비찜 좀 보소. 밤이랑 대추를 넣고 푹 쪄가지고 갈비가 얼마나 크고 도톰한디 한 대 먹으면 배가 부를 것 같채. 국물은 갈색으로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파랑 마늘이 송송 썰려서 떠 있는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게 한 입만 먹어보고 싶단께.
형님들도 갈비찜 좋아하시제? 거기다 노릇노릇하게 구운 조기 구이에 조기가 한 마리도 아니고 접시에 5마리나 쌓여 있단께. 껍질은 바삭바삭하게 구워져서 금빛이 나고 속살은 하얗고 부드러워서 젓가락으로 살짝만 건드려도 살이 툭툭 떨어질 것 같지. 조기 배 속에는 알이 꽉 차 있고 그 알이 고소해가지고 밥 한 공기 뚝딱 먹을 만하단께. 알록달록한 신설로까지. 신설로 속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봅시다. 쇠고기, 달고기, 전복, 새우, 표고버섯, 서기버섯, 미나리, 당근, 은행, 잣가지, 아주 산해진 미가 다 들어갔단께. 국물은 맑으면서도 깊은 맛이 날 것 같고 김이 펄펄 나는 게 지금 당장 한 숟가락 뜨고 싶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은 또 어떻고 쌀밥이 얼마나 윤기가 나는디 한 알 한 알이 다 살아있는 것 같지제. 밥풀이 통통하고 냄새가 고소하단께. 저런 밥에 갈비찜, 국물 탁 끼얹어서 쓱쓱 비벼 먹으면 그게 천국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내가 봐도 군침이 싹 도는디 이 천하에 몹쓸 놈이 젓가락으로 툭툭 건드려 보네. 갈비찜을 툭 건드리고 조기를 툭 찌르고 신설로를 젓가락으로 휘 저으면서 마치 똥 묻은 거 만지듯이 말이제. 코를 벌렁거리면서 인상을 잔뜩 쓰고 고개를 확확 저으네. 그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겨. 이걸 밥이라고 가져왔느냐? 조선의 예법이 고작 이따위냐? 중국 황제께서 보시면 기가 막혀 하시겠구나. 이런 누추한 음식을 감히 나한테 바치다니 하면서 그 귀한 밥상을 발로 뻥 차버렸단께. 와장창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울려 퍼지네. 아이고 아까워라. 저 귀한 음식을. 국물이 사방으로 튀고 갈비찜이 바닥에 대굴대굴 뒹굴고 조기는 바닥에 떨어져서 꼬리가 부러지고 신설로는 엎어져서 귀한 전복이랑 새우가 바닥을 굴러다니단께. 밥그릇도 깨져가지고 하얀 쌀밥이 사방에 흩어지고 국물은 대신들 옷에 튀어가지고 옷이 다 젖어버렸단께. 내 가슴이 다 미어지는구만. 아까워서 어째 저 비싼 걸, 저 귀한 걸 발로 차다니. 그 밑에 있는 우리 조정 대신들 꼬라지 좀 보소. 평소엔 애헴하고 목에 깁스하고 다니던 양반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사신 놈이 난동을 부리니께 쥐새끼 마냥 벌벌 떨면서 고개만 푹 숙이고 있단께. 옷에 국물이 튀었는디도 닦을 생각도 못하고 그냥 서 있기만 하네. 이보시오, 너무 무례하지 않소 하고 호통치는 놈이 하나도 없제. 아주 꿀먹은 벙어리들이 됐어라.
임금님 표정은 또 어떻고 용상에 앉아 계시긴 한디 가시방석이 따로 없는 표정이제 얼굴이 반쪽이 돼가지고 손잡이만 꽉 잡고 부들부들 떨고 계시단께 입술을 꽉 깨물고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하시는디 속으로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나라 꼴이 아주 말이 아니제 사신 놈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그름장을 놓고 나갔단께 내일까지 내가 내는 문제를 너희 조선 선비가 못 맞히면 조선을 아주 불바다로 만들겠다. 성문을 다 부수고 불을 지르마 백성들을 다 끌고 가겠다. 조선 땅을 초토화시키겠다. 이 답답한 노릇을 어찌할꼬 누가 저 무시무시한 놈을 막을 것이오. 자, 여긴 시골 장터 구석이제라. 궁궐은 지금 초상집 분위기인디 우리 주인공은 천하태평이단께 나무 그늘 아래에 퍼질러 앉은 저 양반 한번 자세히 좀 보소. 덩치는 남산만한 산도둑 같은디 하는 짓은 영락없는 5살 애기제. 이름이 뭐냐? 떡보. 왜 떡보겠습니까? 밥보다 떡을 더 좋아해서 떡보제라. 태어날 때부터 울지도 않고 떡을 입에 넣어주니께 웃었다 안 합니까? 입고 있는 옷꼬라지 좀 보소. 다 해진 삼배옷은 시커멓고 목덜미엔 떼국물이 줄줄 흘러담게 그 옷이 원래 무슨 색이었는지도 모르겠채. 옷을 빨기는 하는지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단께 근디 표정 하나는 신선이 따로 없제. 입가에 번들거리는 거 보이시오? 대낮부터 침을 질질 흘리면서 해벌쭉 웃으며 자고 있구만. 코는 드르렁드르렁 골고 손은 배 위에 올려놓고 발은 쩍 벌리고 누워있지. 저 머릿속에 뭐가 들었겠습니까? 오로지 떡 생각뿐이제라. 떡보가 상상하는 게 내 눈에 보인단께 꿈속에서 떡을 먹고 있는겨. 크크크. 떡이여. 떡. 잠꼬대까지 허네. 아따 쫄깃한 인절미 먹고 싶단께. 콩고물 듬뿍 묻혀가지고 쭉 늘려서 한 입에 넣으면 혀에 착 감길 것째.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진동하겠째. 아니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팥떡. 뜨거운 걸 손으로 뚝 떼어내서 호호 불면서 먹으면 얼마나 맛날까. 떡보가 자면서도 입맛을 쩝쩝 다시네. 쩝쩝 아고 달단께 아고 맛나제. 형님들도 떡 좋아하시제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 명절 때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가 지은 시루떡 맛 말이제라. 김이 모락모락 나고 팥고물이 듬뿍 얹어져 있고 한 입 베어 물면 입안에서 폭신폭신하던 그 맛. 떡보는 지금 그 맛에 취해가지고 세상이 망하든 말든 관심도 없단께. 나라가 불바다가 된다고 하는디 이 양반은 떡 못 먹어 한이 맺혔채. 뱃속에 거지가 들어앉았는지 꼬르륵 소리가 장터를 울리네. 꼬르륵 꼬르륵륵.
그 소리에 지나가던 개가 깜짝 놀라서 도망가네. 아주 단순하고 욕심도 없는 양반이제. 그저 배부르면 장땡인 우리 덕보. 이 순박하기 짝이 없는 떡 귀신이 과연 나라를 구할 관상입니까? 지나가던 개도 웃을 노릇이제. 하지만 인생사는 알 수 없는 법 아인겨. 이 떡보가 곧 역사적인 사고를 치러 궁궐로 발걸음을 옮기단께 그때 장터에서 방을 잇는 소리가 들려오네. 들어라 백성들아. 조정에서 방을 내리셨다. 사신의 문제를 마치는 자에게 천금을 하사하신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네. 천금이라고? 그게 정말인가? 하지만 그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래도 해봐야지. 혹시 모르잖아. 떡보 귀도 쫑긋해지네. 눈을 번쩍 뜨고 일어나서 비실비실 걸어가네. 천금, 그게 뭔디? 옆에 있던 사람이 돈이 엄청 많다는 거지. 금덩어리를 준다는데. 덕보가 눈이 반짝하네. 그럼 떡도 실컷 먹을 수 있냐? 떡을 산더미처럼 쌓아줄라나? 사람이 웃으며 그야 당연하지. 금이 있으면 떡이고 뭐고 다 살 수 있어. 덕보가 침을 꿀꺽 삼키네. 그래? 그럼 나 가본다. 사람들이 웃어대네. 저 바보 좀 봐라. 덕보가 무슨 문제를 풀겠다고. 글자도 모르는 놈이. 덕보는 신경도 안 쓰고 궁궐 쪽으로 걸어가단께 배를 두드리면서 혼자 중얼거리네. 떡 먹으려면 가야지. 저거 풀면 떡 준다자녀. 뭐가 어렵다고 야단들여. 떡만 주면 뭐든 한께. 여러분, 이제부터가 진짜제라. 덕보가 집신이 닳도록 뛰어가지고 궁궐 앞까지 도착했음께 숨을 헐떡헐떡 쉬면서 궁궐 문을 보는 뒤 문지기들이 창을 들고 길을 막고 서 있단께 덕보가 성큼성큼 다가가네. 문지기들이 깜짝 놀라서 창을 X자로 딱 치네. 멈춰라. 어디 거지가 오는가? 여긴 함부로 오는 곳이 아니다. 덕보가 눈을 부라리며 야 이놈들아, 비켜라 비켜. 나 떡 먹으러 왔다. 문지기들이 코웃음을 치네. 떡 먹으러? 여기가 떡집인 줄 아나? 여긴 궁궐이다, 궁궐. 썩 물러가지 못할까? 서슬 벌은 창끝을 들이대면서 무시무시하게 호통을 쳐대는 뒤 보통 사람 같으면 도망갔을 텐디. 우리 떡보가 누굽니까? 떡 먹을 생각에 눈이 먼 놈이라. 무서울 게 하나도 없제라. 떡보가 더 큰 소리로 야 문디 자식들아, 눈깔이 비었냐? 방에 뭐라 써있더냐? 문제 풀면 천금 준다며. 나 문제 풀러왔다. 문지기들이 배를 잡고 웃어대네. 카, 저 꼴 좀 봐라. 네가 문제를 풀겠다고? 글자는 아냐? 떡보가 배를 쑥 내밀며 글자?
그게 먹는 겁니까? 아니면 떡입니까? 나는 떡만 있으면 된께. 문지기들이 더 비웃네. 웜에 네 몰골을 좀 보고 말해라. 상투는 풀리고 거적대기를 입고 어디서 긴 행세를 하냐. 냄새나는 놈이 어딜 기웃거려. 그러자 떡보가 비장의 무기를 꺼내 담게. 그게 뭐냐? 바로 저 남산만한 배요. 덕보가 배를 쑥 내밀어가지고 날카로운 창끝에다 들이대네. 야, 너희들 이 남산만 한 인격이 안 배냐? 이게 다 떡심으로 만든 배요. 문지기들이 황당해하네. 뭐 떡심, 인격. 저 미친놈 좀 봐라. 덕보가 배를 두드리며 내 뱃속에 지혜가 가득한 게 너희들이 길을 막아서 나라를 망칠 셈이여. 이 배가 꺼지면 나라도 망한단 말이지. 문지기 하나가 겁을 집어먹고 저놈 진짜 미쳤구나. 우리 창으로 저 배를 찌를까? 다른 문지기가 말리네. 아니야, 만약 진짜 도사면 어쩌려고. 요새 세상이 어수선해서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 덕보가 배를 앞으로 쭉 내밀며 찔러봐라. 내 배는 강철이여 강철. 떡으로 단련한 배라. 확 밀어버릴란께 비키란께. 고래고래 악을 쓰면서 배로 밀어붙이니께 문지기들이 당황해가지고 쩔쩔매네. 아따 저놈 배심 한번 줬네. 진짜 무슨 도사라도 되는 거 아니여. 뒤에서 보던 관리 하나가 나오네. 무슨 소란이냐. 문지기가 보고하네. 저 거지가 문제를 풀러왔다고 합니다. 관리가 떡보를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저런 자가 무슨 문제를. 하지만 방에 누구든지 오라고 했으니 덕보가 큰 소리로 야, 떡은 언제 주냐. 나 배고프단께. 빨리 안 들여보내면 여기서 죽어볼란께 하고 주저앉아 버리네. 관리가 난처해하며 이를 어쩐다. 그때 또 다른 관리가 와서 일단 들여보내십시오. 죽어가는 사람 살려보는 거지 뭐. 어차피 문제 못 풀면 그만이고. 그래, 그렇게 하지. 문지기들이 마지못해 문을 여네. 들어가거라. 덕보가 벌떡 일어나서 크크크. 그래야지. 떡 먹으러 간다. 하고 궁궐 안으로 들어가단께 뒤에서 문지기들이 수군거리네. 저 바보가 문제를 풀 리가 없지. 그냥 망신만 당하고 쫓겨날 거야. 그래도 배심은 대단하네. 저 배로 우릴 밀어붙이다니. 결국 떡보의 두둑한 배심이 궁궐 문을 열어 제꼈단께. 우여곡절 끝에 임금님이 허락을 했소. 그래, 믿져야 본전이다. 저 사람을 꾸며서 내보내라. 혹시 모르는 일 아니냐. 영의정이 난색을 표하며 전하, 저 자를 정말 내보내시옵니까? 체면이. 임금님이 한숨을 쉬시며 체면, 이미 체면도 없소. 사신에게 모욕을 당했는데
무슨 체면이 남았겠소. 하오나, 그만 빨리 준비시키시오. 이제 떡보를 사람 만드는 공사가 시작됐소. 궁궐 탈의실로 끌고 가서 씻기고 옷을 입히는 뒤 이게 또 한바탕 난리굿이여. 나인들이 떡보를 보고 기절할 뻔했제. 어머, 저 냄새. 얼마나 안 씻었으면. 떡보를 목욕탕에 집어넣으니께 물이 금방 시커매지네. 물 좀 더 데워와. 비누는 어디 있어? 떡보가 목욕탕에서 소리 지르네. 야, 이게 뭔디? 물이 왜 이리 뜨거워? 나 삶아 먹으려고. 나인들이 달래며 진정하세요. 깨끗이 씻어야 옷을 입을 수 있어요. 떡보가 투덜거리네. 옷은 왜 입여? 이대로도 좋은디. 떡이나 내놔라. 한참을 씨름한 끝에 겨우 씻기는 성공했는디. 이제 옷을 입히는 게 문제여. 나인들이 임금님이 하사하신 최고급 붉은 비단 관복을 가져왔네. 금색 자수가 놓인 아주 귀한 옷이여. 근디 떡보 몸뚱이에 그게 들어가겄소? 팔을 끼우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디. 문제는 저놈의 배여. 배가 남산만 해가지고 옷이 안 잠겨. 나인들이 셋이나 달라붙어서 숨 참으세요. 배 좀 집어넣으세요. 힘을 빼세요. 하고 낑낑대는 뒤 떡보는 아이고 숨 막혀 죽겠네. 이 옷 찢어진 게 떡은 언제 주냐고 투덜거리기만 하네. 나인 하나가 옆에서 이걸 어떡하죠? 옷이 너무 작아요. 다른 나인이 무슨 소리? 이게 제일 큰 건데 저분 배가 너무 크신 거지. 결국 금색 허리띠를 가져와서 배 위에다 간신히 걸쳤는디 위태위태하니 아주 볼만해요. 단추는 터질라 그러고 옷감은 비명을 지르네. 뜯어질 듯 팽팽하게 당겨진 옷이 떡보 배를 간신히 감싸고 있단께. 더 웃긴 건 머리여. 상투를 틀긴 틀었는데 잔머리가 사방으로 삐져나와서 마치 까치집 지은 것 같소. 나인들이 머리를 매만지며 가만히 계세요. 머리라도 제대로 해야죠. 떡보가 머리를 긁적이며 아 가려워. 이거 왜 이리 불편한디. 근디 우리 떡보 반응이 아주 걸작이여. 청동 거울 앞에 딱 서더니 이리저리 몸을 비틀어 보네. 지 눈에는 저 터질 듯한 배가 안 보이나벼. 씩 웃으면서 자화자찬을 늘어놓네. 웜의 인물이 훤치하구마. 내가 원래 귀티가 좀 흐르지라. 비단 옷을 입혀놓으니 영락없는 영의정 가만이여. 나인들이 웃음을 참으며 네, 그러시네요. 아주 훌륭하세요. 떡보가 거울에 더 가까이 가서 임금님이 사람 볼 줄 아시네. 이 배가 다 인격인 것이요. 장군감이 따로 없네 그려. 혼자 거울 보며 윙크하고 수염을 쓱 쓰다듬으면서 온갖 폼을 다 잡고 자빠졌네. 옆구리를 쭉 펴보고 어깨를 으쓱으쓱하고 배를 쓰다듬으며
이 몸매 좀 보소. 천하장사 몸매제. 나인들은 웃음을 참느라 입술을 꽉 깨물고, 밖에서 기다리는 대신들은 속이 타들어가는디. 덕보는 천하태평이여. 이보게들, 내 품위에 맞는 떡을 가져오게. 시루떡으로 한 판. 이 귀한 몸이 배고프단께. 나인 하나가 작은 소리로, 저분 정말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다른 나인이, 글쎄요. 하지만 뭔가 있어 보이긴 해요. 저 자신감이라도. 자신감이 아니라 그냥 철이 없는 거 아니에요?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확되나 싶지만, 덕보의 저 근거 없는 자신감 하나는 조선 팔도 으뜸이구마. 자, 이제 가짜 도임 분장도 끝났으니 사신놈 코를 납작하게 해주러 나가봅시다. 자, 드디어 운명의 대결이 시작됐소. 궁궐 마당에는 찬바람이 쌩 부는 뒤 침 넘어가는 소리만 꼴깍 들립니다. 대신들이 양쪽에 쭉 늘어서 있고, 임금님은 용상에 앉아 계시고, 사신은 가운데 서 있단께. 저기 사신놈 좀 보소. 아주 거만하게 뒷짐을 지고 떡보를 아래 위로 훑어보네. 내가 조선의 대표냐? 꼴이 우습구나. 비웃는 표정이 역력혀. 대신들이 떡보를 소개하네. 이분이 저희가 모신 고승이십니다. 고승, 크아. 저 배 나온 것이? 떡보는 지금 뭘 하고 있냐고요? 배가 고파서 죽을 맛이여. 머릿속엔 온통 아따, 떡은 언제 주나? 빨리 끝내고 밥 좀 먹자. 이 생각뿐이여. 임금님이 조용히 말씀하시네. 시작하시지요. 사신이 먼저 문제를 냅니다. 하얀 손가락을 슥 들어 올리더니 허공에다 동그라미를 천천히 그려요. 크고 완벽한 원을 그리는 뒤 아주 우아하게 말이여. 이게 유식한 말로 천원이라. 하늘은 둥글다는 우주의 이치를 묻는 거제. 조정 대신들은 식은땀을 뻘뻘 흘려. 저게 무슨 뜻이다냐? 둥근 달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하늘의 운행? 영의정이 작은 소리로 천원지방의 이치를 묻는 것 같소.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는 그런 걸 어찌 저 사람이. 근디 떡보 눈에는 저게 뭐로 보이겠소? 옳지. 떡보 눈이 반짝하네. 뭐여? 동그라미. 동그란 떡을 준다는겨? 떡보가 눈살을 찌푸리며, 야, 이놈아. 내 배가 남산만 한디. 저런 조망만한 송편 몇 개 먹고 배가 차겄냐? 사신이 눈을 크게 뜨며, 뭐라고? 떡보가 배를 두드리며, 나는 감질나서 싫다. 동그란 건 굴러댕겨서 못 써. 꿀떡이나 경단 같은 거 말고 제대로 된 떡 내놔라. 화가 머리끝까지 난 떡보. 투박한 손을 번쩍 들어 허공에다 네모를 큼지막하게 그립니다. 아주 각을 딱딱 잡아서
네모난 시루떡 모양으로 말이여. 째째하게 굴지 마라. 나는 판떡으로 먹어야 쓴다. 시루에다 쪄낸 네모난 시루떡 한 판을 통째로 가져오란 말이다. 팥고물 듬뿍 얹은 그놈으로. 알았냐? 대신들이 깜짝 놀라서 저게 무슨 근디 사신 반응이 웃겨.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무릎을 탁 치네. 오호라, 내가 하늘은 둥글다 하니 저 자는 땅은 네모지다고 받아치는구나. 천원지방의 이치를 아는 천재로다. 조선에 이런 학자가 있을 줄이야. 사시는 철학을 논하고 떡보는 떡을 논하니 이 기막힌 동문서답이 통했어라. 대신들이 수군거리네. 정말 마친 건가? 어떻게 저런. 영의정이 놀라며 하늘이 돕는구나. 덕보는 여전히 투덜거리네. 그래서 떡은 언제 준디? 빨리 안 가져오냐? 형님들도 기억나시죠? 옛날 시루떡 찔 때 그 네모난 시루 위로 김이 모락모락 나던 거. 팥을 한 켜 깔고 쌀가루를 한 켜 깔고 또 팥을 한 켜 깔고 그렇게 층층이 쌓아서 쪄내면 빨강색 하양색이 줄무늬처럼 예쁘게 나오던 거 말이제라. 덕보는 지금 그게 먹고 싶은 거여. 온 마음이 떡에 가 있는디 우연히 정답을 말한 거제. 사신이 한 방 먹었소. 표정이 굳어지네. 제법이구나. 그럼 이건 어떠냐? 이번엔 사신이 손가락 3개를 쫙 펴서 보여줍니다. 검지, 중지, 약지. 3손가락을 높이 들어서 말이여. 이건 유교에서 말하는 삼강을 아느냐? 묻는 거요.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 이 3가지 도리를 묻는 아주 어려운 문제제. 대신들이 웅성거리네. 삼강을 묻는 것인가? 저걸 어떻게 답하지? 덕보가 그걸 딱 보더니 코웃음을 쳐. 뭐여? 겨우 3개? 사신이 미간을 찌푸리며 겨우 내가 삼강의 뜻을 아느냐? 덕보가 배를 두드리며 떡을 3시로만 주겠다고? 아까는 동그란 떡 주다니 이제는 개수를 주려? 뭐라고? 덕보가 더 큰 소리로 야, 이 짠돌이 놈아. 우리 식구가 몇 명인디 3개로 입을 닫냐? 나도 먹고 우리 마누라도 먹고 애들도 먹여야 할 거 아니여. 사신이 당황해서 식구, 마누라. 덕보가 성질이 나서 손가락 5개를 쫙 펴서 사신 코앞에다 들이미네. 보자기 내듯이 쫙 펴서 흔들어 불어. 더 없는 소리 마라. 적어도 5시로는 내와야지. 나 하나, 마누라 하나, 애들 3, 한 손가락씩 꼽아가면서 3, 그래 5판은 있어야 우리 식구 배불리 먹는다. 안 주면 상 엎어버린다. 알았냐? 그 기세에 사신이 흠칫 놀라 뒷걸음질을 치네. 대신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네. 저게 통할까?
그러더니 사신이 또 탄복을 해불어 아니 내가 삼강을 물으니 저 자는 오륜으로 답하는구나. 삼강 오륜을 통달한 대학자로다. 부모와 자식, 부부의 도리를 저렇게 쉽게 설명하다니 내가 또 졌다 졌어. 대신들이 어리둥절해하네. 정말 맞은 건가? 어떻게 저런 사신놈 식은땀 그러는 거 보소. 덕보는 여전히 투덜거리네. 그래서 떡 5판 준다는 거요? 빨리 가져와라. 배고파 죽겠단께. 떡보에 저 밥그릇 타령. 가족 먹여 살리려는 가장의 욕심을 우주의 진리로 착각하고 자빠졌네. 이게 바로 야담의 맛 아니겠소? 무식한 놈의 배짱이 유식한 놈의 허세를 이기는 거 말이여. 우리네 아버지들도 다 그렇지 않소. 식구들 밥 먹이려고 세상하고 맞서 싸운 거 그게 떡보 마음이지라. 공자, 맹자 말씀은 몰라도 배고픈 식구 먹이는 건 본능으로 아는 거제. 형님들도 그렇게 사셨잖소. 자식들 밥 먹이려고 온갖 고생 다 하시면서 말이제. 그게 바로 진짜 오륜 아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이여. 사시는 독이 바짝 올랐소.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가지고 이를 악물고 있단께. 이번에도 맞추면 내가 패배를 인정하마. 사신이 자기의 길고 윤기나는 수염을 거만하게 슥 쓰다듬네. 턱수염을 천천히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으면서 온갖 폼을 다 잡네. 이건 옛날 중국의 농사신 염제신농씨를 흉내내는 거요. 우리는 농사법을 아는 문명국이다. 너희가 농사를 아느냐? 하고 자랑하는 거제. 대신들이 걱정스럽게 저건 또 무슨 뜻이지? 수염을 쓰다듬다니. 그러자 우리 덕보는 가소롭다는 듯이 자기 불룩한 배를 양손으로 벅벅 문지르네. 좌우로 쓱싹쓱싹 위아래로 쿡쿡 마치 북 치듯이 두드리면서 말이제. 아따 수염 만지는 거 보니 너도 이제 배가 고프냐? 입맛 다시냐? 사신이 어이없어하며 뭐 배가 고프다고? 떡보가 배를 더 세게 두드리며 나는 아까부터 배가 등가죽에 붙었다 이놈아. 밥 달라고 합. 뱃속이 텅 비어서 꼬르륵 소리 나는 거 안 들리냐? 빨리 밥상이나 차려라. 꼬르륵 꼬르륵. 진짜로 뱃속에서 소리가 나네. 대신들이 웃음을 참으며 저게 떡보는 그저 나 배고파서 못 참겠다는 뜻으로 배를 두드린 거요. 배를 쓰다듬고 토닥토닥 두드리고 문질러대면서 이놈아 조금만 참아라. 떡 곧 준다잖냐 하고 배한테 말을 꺼내. 그런데 사신놈 반응이 가관이여.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불어 아이고 내가 졌소. 완벽하게 졌소. 대신들이 깜짝 놀라서
뭐라고요? 정말 지셨다고? 사신이 떡보를 올려다보며 내가 염제신농 씨를 흉내냈더니 저분은 배를 문지르며 태평성대를 보여주시는구나. 백성을 배불리 먹여서 배 두드리고 살게 하는 것이 정치의 으뜸이라는 걸 깨우쳐 주시다니. 조선에 이런 성인군자가 있을 줄이야. 떡보가 어리둥절해서 뭔 소리여. 나 그냥 배고프다고 떡 달라고 한 건디. 사신이 벌벌 기네. 아닙니다, 스승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조선을 너무 우습게 봤습니다. 임금님과 대신들도 어안이 벙벙하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떡보의 저 남산만 한 배가 오늘 나라를 구했소. 청구야담 같은 책을 보면 말이여. 백성은 그저 등 따시고 배부른 게 최고라고 했소. 어려운 공자 맹자 말씀보다 떡보의 저 솔직한 배 문지르기야말로 진짜 정치 아니겠소?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사는 게 나라가 잘 되는 거제. 그걸 떡보가 무심코 보여준 거여. 사신이 떡보 앞에서 넙죽 절을 하네. 조선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인재가 가득하구나. 제가 무례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무례하게 굴지 않겠습니다. 조선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임금님이 용상에서 일어나시며 오늘 시합은 우리가 이긴 것으로 사신이 황급히 그렇습니다. 제가 완벽하게 졌습니다.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네. 올 때는 미풍당당하게 오더니 갈 때는 쥐새끼처럼 꽁무니를 빼는구만. 저기 붉은 가마가 덜컹거리며 도망가는 꼴 좀 보소. 가마꾼들이 허겁지겁 뛰어가고 깃발 든 놈들도 우르르 따라가고 아주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지 않소. 지켜보던 임금님과 대신들은 난리가 났소. 와, 이겼다. 조선이 이겼다. 만세, 만만세. 만세를 부르고 춤을 추네. 아까까지 떡보를 무시하던 영의정은 떡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려 대감, 아니 도인 어르신, 도대체 그런 깊은 뜻을 어찌 아셨습니까? 삼강오륜의 태평성대까지 참으로 존경합니다. 다른 대신들도 다가와서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희가 무안했습니다. 떡보는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지. 손을 휘 저으며 아니 시방 뭔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여. 나는 그냥 배고파서. 그래서 떡은 언제 준디? 나 배고파서 현기증 난단 말이여. 약속한 떡이나 내오시오. 천금 그거 떡으로 바꿔주시오. 대신들이 웃으며 네, 당장 준비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담의 묘미여. 양반들은 명분과 체면 때문에 벌벌 떨었지만 우리 떡보는 오로지 떡 하나만 보고 겁 없이 덤벼서 이겼어라. 무식한 것이
용감하다고. 가끔은 이렇게 단순하게 사는 게 답일 때가 있는 법이요. 결국 소원대로 궁궐에서 거대한 떡 잔치가 열렸소. 임금님이 약속을 지켰지. 자, 상 차려진 거 한번 보소. 형님, 누님들 좋아하는 떡이 다 모였네. 하얀 팥고물 입힌 인절미, 쑥 향기 가득한 쑥떡, 깨물면 꿀이 주르륵 흐르는 꿀떡, 입에서 살살 녹는 백설, 그리고 떡보가 그토록 원하던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루떡이 산더미처럼 쌓였소. 떡보 표정 좀 보소. 세상을 다 가진 표정이여. 양손에 떡을 쥐고 볼이 미어 터져라 씹어대네. 이 맛이여. 이게 바로 떡이제. 살맛 난단께 벼슬이고 나발이고 나는 이게 최고여. 임금님, 나 벼슬 필요 없으니께 죽을 때까지 떡이나 대주소. 시루떡 한 판 더 가져오너라. 대신들이 웃으며 지켜보네.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저렇게 순수하시다니. 여러분, 오늘 떡보 이야기 어떠셨소? 세상 일이 참 복잡하고 힘들어도 때로는 떡보처럼 단순하게 맛있는 거 먹고 배 두드리는 게 최고 행복 아니겠소? 다가오는 2026년에는 우리 형님, 누님들도 복잡한 걱정 다 내려놓고 저 떡보처럼 그저 건강하고 속 편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걱정한다고 해결될 일 없으니 그저 웃으면서 맛난 거 드시구려. 오늘 저녁엔 따뜻한 떡이라도 하나 사 드시구려. 건강하셔야 다시 만난단께요. 그럼 김서방은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꼭 올 것인 게 잊지 마시고 다시 이 장터로 찾아주시오. 가시는 길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소.